예,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경제전문방송 AK라디오입니다. 저는 필수경제를 진행하는 경제금융 에디터 김필수입니다. 예, 오늘은 이선의 증권 자본시장과 함께 신종 자본증권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좀 딱딱하고 그런데 이 부장이 잘 설명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오늘 좀 어려운 주제를 들고 나왔는데 네. 한번 잘 설명을 해보죠. 네. 지금 고금리 시대가 좀 막을 내리면서 투자 상품들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재테크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오늘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신종자본증권 이게 인기를 받고 있는데 네. 우선 신종자본증권 말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네네.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처럼 만기가 없으면서 채권처럼 매년 일정한 이자나 배당을 주는 금융상품을 말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하이브리드 증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이런 사유가 발생 시 네. 투자 원금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강제 전환되는 회사체이기 때문에 네. 조건부 자본증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네. 조건부 자본증권을 영어로 풀면 이 앞글자를 따서 코코본드라고도 불립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네. 코코본드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이게 곧 신종자본증권이랑 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네네. 예. 증권이긴 하지만 채권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신종자본이라는 말을 붙여서 신종자본증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말씀이고요. 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인기가 있다 보니까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는데 네. 어느 정도인가요? 발행 상황이? 네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이제 고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고 네. 재테크 고민이 깊어질 때 이제 대안으로 이 신종자본증권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금융사나 대기업에서도 좀 발행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한 달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우리금융지주, 그다음에 동양생명, ABS생명, 하나생명 이렇게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을 했고요. 주로 금융기관들이 많네요. 네네. 네네. 그래서 이 신종자본증권 발행사는 통상 발행 시점 5년 뒤에 네. 콜 옵션 조기 상한권이라고 하죠. 이거를 네. 행사하고요. 그다음에 이 신종자본증권은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 산정 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금융사가 좀 자본 확충 수단으로 조금 활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신용 등급이 우량한 기업도 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 금융사들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발행하자마자 지금 완판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연말에 조금 정확한 숫자는 좀 집계해 봐야겠지만 네. 이 전체 발행 규모가 아마 전년 대비 수조 원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예. 부채이긴 한데 부채로 잡히지가 않아서 사실상은 부채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들이 특히 금융사들이 네. 자본 비율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게 인기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건지 네네.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제가 이런 관계자들한테 들은 바로는 고액자산가들이 이쪽 신종자본증권이 등장하면 지금 쓸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인기를 끈 이유는 확고하게 금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 신종자본증권이 선순위, 후순위보다 변제순위가 더 뒤거든요. 그래서 더 뒤인 후순위 채권인데요. 그래서 회사채나 다른 채권보다는 더 높은 금리에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 5%대 이자로 주는 은행 예금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연 4%대도 찾기가 힘들고 각종 조건을 내걸어서 이제 3% 초반대가 조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금 상품은 2% 후반대로 봐야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신종자본증권 금리는 무조건 예금 금리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한 증권사 프라이빗 뱅커에 따르면 시중은행에서 이 신종자본증권이 나오기가 무섭게
고액 자산가들이 싹쓸이하기 때문에 네. 팔고 싶어도 사실 물량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예. 그럼 뭐 금리 예외도 이 기준 금리가 하락을 하면 채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 신종자본증권 매매로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는데요. 네. 또 이 신종자본증권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네. 네네. 그래서 뭐 만기와 금리가 확정돼 있는 이 구조에 적정한 수익률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좀 신종자본증권의 투자 매력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시장 변동성이 조금 크거든요. 경기 침체, 뭐 미 대선, 전쟁 등 다양한 변수가 있다 보니 각광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연 뭐 4% 5%대 뭐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투자처라는 지금 인식이 강해서 네. 투자자들에게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후후 순위에서 리스크는 좀 있지만 이자도 네. 높고 자본 차익도 누릴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고액 자산가들이 싹쓸이 하는군요, 말 그대로. 네네. 그렇군요. 지금 설명을 좀 듣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어려운데 네. 상품 구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네. 네네. 그 채권을 매수한 투자자와 채권을 발행한 회사한테는 각각의 권리가 있는데요. 이 채권을 매수한 투자자가 발행 회사에 대해서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그 조기 상환 청구권, 풋 옵션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발행 회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중도 상환 청구권, 이 콜 옵션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신종자본증권에는 그 발행회사가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중도상환 청구권이죠. 그 콜 옵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신종자본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는 중간에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할 수는 없지만 네. 매수 시 약속한 일정 시점이 도래해서 발행회사가 고객에게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콜 옵션을 행사를 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좀 네, 설명을 네, 하자면 무슨 뭐 AA 금융지주회사, 그다음에 신종자본증권, 신용등급은 AA-, 그다음에 3개월 이자 지급식, 콜 옵션 기준 5년물, 금리 5%, 3천억 원 발행 예정이라고 한다면 이 채권에 만약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는 5년 동안 3개월마다 연 이자율 5%로 계산된 이자를 받고요. 발행 후 5년 정도 되는 시점에 발행회사인 AA 금융지주회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이 콜 옵션을 행사하면 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상품에 투자를 하면 최소 5년간 고정된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발행 회사의 신용 등급이 우량하다고 판단이 되면 요즘과 같이 그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는 뭐 일정 기간 고정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이 신종자본증권이 만기가 없거나 아니면 표면 만기가 보통 30년인데요. 발행 뒤 5년이 된 시점에 발행자가 그 상환 콜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시장에 관행이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발행 후 5년이 되면 그 회사들이 콜 옵션을 행사해서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 신종자본증권에 투자하면 5년간 뭐 연 몇 %, 뭐 5%, 4% 그렇게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하신 말씀만 보면 투자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네. 뭐 뒤에 요 다음에 한번 짚어보면 그래도 위험 요인이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때 한번 여쭤보고. 그러면 일단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했다나요, 일반 사람들은? 예,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좀 개인 투자자들은 좀 많이 모르기도 하고 접근하기도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부자들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일반 투자자들도 소액으로 쉽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증권사 지점을 가시거나 아니면 그 홈 트레이딩 시스템 HTS라고 하죠. 아니면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이 MTS 통해서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최소 뭐 1,000원 단위로도 할 수 있어가지고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1개월이나 뭐 3개월마다 그 이자를 지급받기 때문에 정기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한 은퇴자들한테도 좋은 투자처로 꼽히고요. 현재 그 증권사들 그 뭐 상품을 잘 보시면 특판으로 상품을 조금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픈런 수준으로 나오자마자 불티나게 팔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지런하게 해야 잡을 수 있고요. 최근에 삼성증권에서 내놓은 바가 있는데 바로 완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그러면 투자할 때 주의할 점 뭐가 이업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 신종 자본증권이 만기가 없고 그다음에 표면 만기가 보통 30년이긴 한데요. 그 발행 뒤 5년이 된 시점에 그 발행자가 상한 콜 옵션을 행사하는 게 시장이 간행이 됐습니다. 5년짜리라고 보면 되는군요. 네네. 그래서 발행 후 5년 뒤에 좀 콜 음. 옵션 행사해서 투자자들한테 그 자금을 돌려준대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나 관행이라는 점을 음. 조금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네. 드물게도 그 발행사가 콜 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그 원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그 네. 콜 옵션 행사 시기를 만기일로 간주를 하는데 만약에 콜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네. 원금을 좀 늦게 돌려받게 돼서 자금이 묶입니다. 네네. 최근에 사례가 있었죠? 네, 조금 네. 거슬러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2009년도에 우리은행이 네. 그 콜 옵션 미행사를 결정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 전에도 있었군요. 네네. 그다음에 흥국생명이 콜 옵션 그 미행사를 결정을 했다가 번복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2022년. 네네. 그래서 그 콜 옵션 행사를 미루면 투자자는 원금을 예정보다 조금 늦게 회수하게 되고 못 돌려받지는 않지만 좀 늦게 받게 된다는 그렇죠. 점. 예. 네네. 그런 거를 어쨌든 시장이 가능이니까 그런 걸 조금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원금 손실의 위험성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행사가 만약에 그 부실 금융 행사로 지정이 되면 그 발행사가 그 파산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자는 물론 원금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실 금융 회사 지정이 조금 해제가 된다고 해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나중에 혹시 이 상품에 가입할 때 그 상품 설명서를 보실 텐데요. 네. 그때 그 신종 자본증권이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한 다소 높은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조금 주의 깊게 읽어보시긴 해야 합니다. 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사례로 말씀드린 2020년 흥국생명은 결국 논란이 되면서 다시 결국은 콜옵션을 행사를 했죠. 네. 늦지 않게. 그래서 돈이 묶이는 일은 뭐 잠깐 있었겠지만 훼손됐는데 여튼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후순위도 아니고 후후순위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변제 순위가 한참 뒤로 밀리는 것. 네. 이것도 체크해야 되겠죠? 네네. 그 같은 금융상라도 그 신용자본증권은 후후 순위체라는 특성상 더 낮은 신용 등급을 부여받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금융지주사, 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긴 하지만 이 변제순위가 후순위라는 점은 조금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 변제순위가 후순위라는 거는 변제순위가 어쨌든 뒤로 밀린다는 그렇죠. 뜻이거든요. 이제 다만 이렇게 말하면 조금 많이 위험할 거라고 보시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 발행사가 금융권인 경우에 부실 금융 회사로 지정되거나 파산할 가능성은 사실 매우 낮습니다. 아예 전무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AA급 이런 금융권 신종 자본증권 위주로 접근을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게 주의할 사항까지는 아니긴 한데 금리가 내리면 이 신종 자본증권 절대 금리 또한 하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물론 시장 금리보다는 높지만 그래서 이 공모 회사채 형태로 발행되는 경우에 수요 예측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금리 하락 영향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인 채권 시장 금리와 연계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금리 인하기라는 거를 좀 염두를 해두고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이 들면 조금 서두르는 것도 현 시점에서는 좋은 재테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하이 리턴도 보장된 건 아니군요. 네네. 금리 하락기니까 지금 좀 유리한 거고. 네. 그렇군요. 예, 좀 어려운 상품이었었는데 신종자본증권 이부장한테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네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오늘은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좀 어렵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도 아까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정적이기도 하고 금융사들이 발행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가 높기 때문에 재테크 포트폴리오에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해서 짚어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